안녕하세요. 권 작가입니다. 최근에 친구의 어머니께서 문화센터에서 겪었던 일화를 들었는데 과연 미술, 특히 그림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정규 미술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지만 관찰력과 필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문화센터 강사가 본인이 가르쳐준 비례대로 정확히 그려내지 않으면 그림을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리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그분의 드로잉을 좋아하는 저와 제 친구는 거품을 물면서 그 수업 방식을 비난하였습니다. 입시미술도 아니고 취미 드로잉에서 정확한 비례를 맞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수업의 목적과 의도에 대한 고민이 없이 아집이 가득한 꼰대스러운 자세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림은 테크닉을 배우는 것은 물론 관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무엇을 그릴지 정하는 법까지 습득해야 그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술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앞에 두 가지이지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취미 미술학원과 문화센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10대 시절에 입시 미술학원을 통해 예고를 진학했고 미대에 진학해서 입시 미술학원 강사까지 해보았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에 대한 생각과 미술 교육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미술학원에 다니고자 하는 분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초등학생 때 저에게 토요일은 문화센터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동미술학원은 평일에 다니곤 했지만 초등학교 시절 내내 다니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화센터는 정말 꾸준히 다녔습니다. 문화센터는 비교적 저렴한 수업료로 어떤 분야의 맛보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소위 찍먹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죠. 아주 접근하기 편하지만 솔직히 전문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강사님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주요한 이유는 아니고 수업의 타겟이 초보자나 그 분야의 문외한이기에 아주 대중적인 취향의 커리큘럼을 짜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저와 동생을 다양한 분야를 접하도록 유년 시절에 교육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접했고 그 중에 종이접기, 서예, 플루트, 속도법 등이 기억납니다. 대부분 길어야 6개월 배웠을 정도로 얕은 경험이었지만 적성을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미술 수업은 안 들었냐고요? 유화 그리기를 수강 신청하였었는데 주로 꽃그림을 그리는 커리큘럼이었고 수강생들이 아주머니가 대부분이라 제 또래가 없어서 첫 수업을 듣고 수강 취소를 했어요. 즉,趣味미술은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나이대와 비슷한 수강생들과 수준에 맞는 수업을 찾아서 즐겁게 수강하는 것이 전부예요. 취미란 온전히 내 기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행위이니까요. 그래서 취미로 미술을 배우시는 분들은 실력 향상보다는 수업 시간이 즐거운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무조건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이 가능해서 실력도 늘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문화센터에서 본격 미술 수업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에 있어서 가벼운 배움은 아무리 초등학생이었어도 성에 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입시 미술을 시작했습니다. 중1 때 1년 쉰 기간을 제외해도 고3 때까지 만 6년을 입시 미술 수련을 한 셈입니다. 입시 미술은 취미 미술과 많이 다릅니다. 취미 미술이 기초적인 조형 교육과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고양시키는 것에 목표가 있다면 정형화된 입시 전형에 맞춘 그림을 연습하는 것이 입시 미술학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시 미술을 한다는 것은 편향된 그림을 배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을 들여 집중 훈련을 하므로 실력은 입시 미술을 하면 월등히 빨리 늘지만 어쩌면 테크닉만 늘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를 분석해 봅시다. 일단 형태가 있는 구상회화에 한정하겠습니다.
세상을 관찰하고 도구로 화면의 그 형태를 재현하는 것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모방을 잘하는 것이 그림의 유일한 미덕은 아닙니다. 그림을 그려본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화적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수식어는 잘 그렸다를 넘어서는 칭찬인데요. 보통 형태 모사가 준수한 데다가 작가의 느낌이 적절하게 섞인 그림에 그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즉 그림은 사진처럼 세계를 재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표현이 가미되는 매체입니다. 느낌 있는 그림은 그린 이의 고유한 영혼에서 우러나는 것이기에 정형화된 교육을 아직 받지 않는 아이들의 그림에서 그 개성이 뚜렷이 보입니다. 하지만 모사를 능숙하게 잘하기 위해 입시미술의 공식을 습득하면 고유했던 개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성 있는 감각을 보존하기 위해 정규 미술 교육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냐고요? 솔직히 저는 제 개성이 교육으로 인해 사라졌는지 원래 있었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듯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잘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입시미술 강사로 일하면서 보았던 학생들 중 정말 감각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 친구는 이 감각을 보존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평소 습작을 보여주는데 바다 생물을 상상해서 마치 크리처 디자인을 하듯 자유롭게 연필 드로잉을 했더라고요. 미술에 재능이 있어 보여서 학부모님이 입시 상담을 하는 중이었고 아주 성적이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감명받은 저는 원장 선생님의 시선을 피해서 그 학생에게 진지하게 권유했습니다. 너 계속 그리고 싶은 거 그리고 싶니? 너는 입시미술 하지 말고 다른 전공해. 의대나 법대 가라. 경영대도 좋고. 직장 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여가 시간에 취미로 자유롭게 드로잉하면 네 인생은 더 행복할 거야. 그 친구가 제 말을 귀담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학원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입시미술을 해서 미대에 간 사람은 뭐냐고요? 저를 포함해서 미술의 영혼을 빼앗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칭해도 될까요? 시작은 위의 학생처럼 약간의 재능을 발견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미술을 하기로 결심했겠죠. 그렇게 힘든 수련 과정을 거쳐 미래의 부와 명예가 보장되지 않은 어려운 길로 제 발로 들어간 것이지요. 최소 하루에 4시간, 하루 12시간도 그리면서 실기를 연마하고 시험까지 잘 봐야 미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미대에 가면 입시미술의 잔재를 깨부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걸로 뽑아놓고 그걸 지우래요. 충격적이죠. 그래서 다시 신생아가 된 것처럼 보는 법부터 다시 훈련하고 입시 때보다 더 전문적인 재료와 테크닉을 연마하는 것이 미술대학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스타일을 구축하여 졸업 전시를 하고 학위를 따는 것이지요. 완벽주의자일수록 이런 깨부시는 과정을 생략하거나 기존의 습관대로 그리는데 그러면 작가로 가는 초석을 다지기가 힘듭니다. 학점은 잘 받을 수 있으나 작가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어쩌면 더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학사 과정에서 숨가쁘게 이 과정을 마치고 졸업 전시를 치르면 사실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자기만의 스타일 구축이 쉽겠어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대학원, 즉 석사 과정도 밟고 있습니다. 대학원은 대학의 과정을 압축 심화시켰을 뿐입니다. 대학원에서 잘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작업실과 크리틱, 그리고 작업에 대해 고민할 명분과 시간을 제공받습니다. 제가 바라는 미술교육은 일단 기본 교양 과정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작업을 하는 사람도 감상하는 사람도 보는 코드가 일치해야 감동하는 것이니까요. 양질의 이미지를 많이 접하고 즐기고 본인의 취향을 찾는 교육이 필수 교과처럼 된다면 예술이 대중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미술 수업에서 그림을 그리는 테크닉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전시를 보러 간다거나 좋은 시각적 자극을 많이 주는 교육이 일반 대중에게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미술에 대한 진지한 열망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태를 모사하는 법이나 재료를 다루는 법은 가르칠 수 있고 배우는 시간을 확실히 단축시켜 줍니다. 직접 창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평가 방법은 정형화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기는 합니다. 저는 그런 테크닉 교육과 더불어 철학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의 예술교육 커리큘럼이 모범 답안이라고 봅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대한 청사진을 내가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참고 자료가 필요하니까 철학 이론을 공부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인생에 대한 고찰을 하면 예술가가 될 학생은 반드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작업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창작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인재를 뽑는다면 미래의 작가군은 더 풍부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좋은 예술가가 될 테니 어쩌면 그저 미술하는 행위가 즐거워서 하는 사람과는 구분이 되겠죠. 저는 교육에서 이런 분류가 가능해져서 학생들이 자기 적성을 감별하는 것이 더 간편해지고 정확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물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즐겁고 잘해서 미술로 직업을 갖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디자이너로 대표되는 상업미술 관련 직업 역시 전문적인 영역이라 감각과 더불어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기에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순수 미술만큼 교육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미술의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상업 미술과 다르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미대 새내기 때 고민을 미리 하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조기에 알았더라도 결국 작업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이번 생은 후회하지 않습니다만 한 번쯤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요. 근데 그러려면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어야 가능할 텐데 과연 그렇게 태어날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